네,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류영지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류영지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안정영, 김재준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정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김재준입니다. 네, 오늘은 현대로템 연구개발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간단한 채용 정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현대로템은 철도 사업에서부터 방위 사업, 환경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글로벌 종합 중공업인데요. 현대로템이 취준생들의 꿈의 직장이라고 불린다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취준생들이 가장 크게 고려하는 요소는 연봉일 겁니다. 네. 평균 연봉이 한 7천만 원 이상 될 정도로 높은 연봉을 자랑하고 있고요. 또 연봉이 높다 한들 짧게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래 다닐 수 있는 근속 연수,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최고의 철도 차량 분야 회사이고요. 또한 다양한 복리 후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영주 학생도 같은 취준생으로서 평소에 현대로템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 가지고 있었나요? 아무래도 현대 계열사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취준생들이 되게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고 또 최근에 남북 철도 사업 때문에 굉장히 전망이 좋은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주가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 정보까지 알고 있네요. 네. 주가를.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꿈의 직장이 찾는 인재상 어떤 건가요? 네, 일단 인재상이 그 전문인, 사회인, 도전인 세 가지인데요. 네, 자기 분야 최고의 전문 능력을 생산성 향상을 주도하는 인재, 그다음에 인간미와 도덕성을 갖추고 타인과 협조하는 인재, 그다음에 진취적이고 유연한 속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인재 세 가지입니다. 예, 제조회사여서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성적인 부분까지 많이 본다는 인재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네, 채용 절차도 궁금한데요. 채용 절차는 뭐 일반적인 기업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일단 최종 합격 인원의 15배수를 선발을 하고요. 이후에 HMS를 좀 보고 1차 면접으로 크게 세 가지 면접을 봅니다. BEI 면접, PT 면접, 영어 말하기 등의 블라인드화된 면접을 좀 구성되고요. 마지막으로 2차 면접, 임원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고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면접도 상당히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먼저 1차 면접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BEI라 그래서 비헤이비어 이벤트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과거 경험을 물어본 다음에 이를 토대로 면접관이 어떤 식으로 이 친구가 발전할지를 한번 예측해보는 그런 면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면접을 볼 때는 자기소개서상의 경험들을 좀 많이 정리를 해서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좀 가능하니까 그거에 맞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면접에서는 임원 면접이기 때문에 인성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또 역시 자기소개서라든지 서류에 기반된 사항들을 보기 때문에 또 역시 서류에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주 학생은 이 세 가지 면접 중에 경험해 본 게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영어 면접 빼고는 다 경험을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BEI 면접이 좀 어렵더라고요. 자기 경험을 좀 1분 이내로 짧게 정리해서 지루하지 않게 말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영어 말하기 면접도 있는 걸 보니까 이제 현대로템이 지원자 영어 실력을 또 많이 보나 봐요. 네, 그 현대로템이 철도 사업과 방산 사업을 하잖아요. 예, 철도 사업의 경우 세계 36개국에 전동차, 고속전철, 경전철, 디젤 동차 등 다양한 차종의 철도 차량을 수출하고 있고요. 네. 방산 산업의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K2전차라든지 장갑차 등을 만들면서 수출을 타진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필수이겠죠. 네. 자, 그렇다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바꿔줄 멘토의 특급 처방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볼 텐데요. 총 3개의 항목입니다. 바로 살펴볼게요. 1번, 자신이 현대로템 및 지원 직무에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2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의 단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말씀해 주세요. 3번,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부딪혔지만 노력하려 극복했던 경험과 그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네, 세개 문항이면 또 그렇게 많은 문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소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1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원 동기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회사 지원 동기일 거고요.
뒷부분은 직무 지원 동기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왜 이 지원자가 철도 산업에 관심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그중에 로템은 또 어떻게 알게 되었고 로템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리고 연구개발 직무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에 대한 준비 과정에 대해서 차례차례 서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재밌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저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어, 죽어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좀 비유법을 활용해서 사물이라든지 뭐 다양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에 조금 비유를 해서 그런 속성에 말해주는,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으로 좀 적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3번에 있어서 어려움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웬만한 지원자들은 내가 언제 어려웠지? 실제 어려움에 집중을 많이 하는데 실제 평가 전에 어려웠던 여러분들의 경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한 어려움,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와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서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항목은 지원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묻는 질문인데요. 소제목을 2개로 나눠서 작성을 했습니다. 소제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본에 충실하며 내일을 보는 인재. 세계를 달리도록 설계하겠습니다. 네, 소제목만 봐도 앞에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이 어떨지 대충 짐작이 되는데요. 우리 영주 학생이 보기에는 소제목이 어떤가요?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세계를 달리도록 보다는 좀 자기 역량이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기는 해요. 네. 네. 김멘토님은 소제목 어떻게 보셨나요? 예, 그 기본에 충실하면서 뭐 내일을 보는 인재는 현실에 충실하면서 뭐 미래도 챙긴다 그런 뜻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세계를 달리도록 설계하겠다는 것은 뭐 수출 역량을 높이겠다는 뜻 같은데요. 뭐 그다지 차별화된 소제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며 내일을 보는 인재. 시대의 흐름에 맞는 넓고 탄탄한 기본 지식과 경험을 다져나가려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차량의 전장화 추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기계공학을 전공하면서 전자전기공학을 부전공하였으며 기계적인 설계뿐만이 아니라 전자적인 설계 경험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추세에 맞는 기술들을 꾸준하게 개발하여 전동화 및 무가선 트램의 세계적인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술 개발로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현대로템이 발전해야 할 방향과 부합하는 지식과 경험을 쌓아온 인재라고 자신합니다. 세계를 달리도록 설계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철도 차량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학에 기반을 둔 설계 능력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설계 툴 사용 능력을 갖춘 인재입니다. 제가 경험한 모노레일 골프카트 설계는 제게 철도 차량의 기본적인 설계 역량을 갖추게 하였습니다. 모노레일 시장을 조사하여 설계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고 차량의 동력원, 동력 전달 방식, 축의 강성과 강도, 베어링, 차체의 소재와 두께 등과 같이 차량을 모듈별로 분류해 역학적 안정성과 경제성을 고려해 설계하였습니다. 또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오토캐드, 프로2, 카티아 V5와 같은 2D, 3D 프로그램들을 이용해 실제 크기가 고려된 차량의 도면과 형상을 구현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NCS를 이용하여 부품들에 대한 재료, 열, 유체, 진동에 대한 해석을 진행했고 몇 가지 부품들을 3D 프린팅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철도 차량 전장 부품 개발의 기초를 다진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전기학과의 반도체 과목들을 수강하여 센서의 기본적 원리를 습득하였고 시모스 인버터를 직접 설계해보았습니다. 이러한 기계공학, 전자전기공학의 기본적인 설계 역량들을 바탕으로 현대로템의 전동차, 트램, 그리고 고속철도 등이 세계 곳곳에서 달리게 하는 철도 연구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네, 지원자의 대학교 전공과 연관시켜서 자신의 역량을 작성하셨는데요. 많은 지원자들이 작성했을 법한 내용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네, 조금 신선한 느낌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또 지원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기도 하니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안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쁜 건 아니고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안전화 전략을 좀 쓴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 부분을 좀 잘 적어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연구 개발을 잘하기 위해서 뭐 설계 능력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설계 툴 사용 능력을 갖고 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철도 차량 전장 부품 개발의 기초를 다진 다양한 어떤 과목들을 수강함으로써 뭘 해봤다라고 해서 굉장히 내가 이거 해봤다 어떤 나열식으로 안정화 전략을 좀 펼쳤는데 크게 세 가지가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진짜 철도 산업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준비했던 친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는 답이 딱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본인이 두 번째 줄에 나오죠. 차량의 전장화 추세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 조금 더 적어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중에 현대 로템의 세계적인 기술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지, 그래서 그러한 기술들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래서 내가 철도 쪽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싶다로 좀 연결시켜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엔 또 소제목과 연결지어 봤을 때 내일을 보는 인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내일을 볼 수 있는 인재인지에 대한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단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쉬운 부분이 세계를 달리도록 설계했다고 했는데 세계를 달리게 할 수 있다는 역량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표현된 건지 그 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항목만 놓고 봤을 때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신다면요? 그래도 저는 좀 안정화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합격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혜도님? 예, 저는 그 불합격을 주고 싶은데요. 네. 예, 그 이유가 보시면 그 앞단락 있잖아요. 앞단락에 보시면 기계적인 설계뿐만이 아니라 전자적인 설계 경험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 단락 보시면 역학에 기반을 둔 설계 능력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설계 툴을 사용한 인재이다. 또 전자전기학과의 반도체 과목들을 수강해서 센서의 기본적 원리를 습득하고 CMOS 인버터를 직접 설계했다고 보면은 이게 앞단락하고 뒷단락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해놨어요. 예, 그러려면 왜 소제목으로 왜 두 개를 나눠놨습니까? 예, 그냥 하나로 통일하시지. 예, 소제목으로 나눈다는 것은 두 개가 서로 다른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멘토님의 의견이 갈렸는데요. 네. 다음 항목도 보고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단어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지원자는 어떻게 적었을지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는 힘. 네, 자신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라고 했는데 소정만 봐서는 임팩트가 이렇게 딱히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안멘토님 어떤가요? 역시 말씀하신 대로 신선미가 제로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질문하는 힘인지에 대한 수식어를 붙여주든지 아니면 질문하는 힘을 통해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결과값을 제시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방식을 좀 취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용이 어떨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는 힘.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질문하는 습관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마감을 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의욕이 앞섰던 저는 열심히만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였지만 어느 날 사장님이 제게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냐라는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했던 저는 그 뒤로 많은 생각을 했고 결국 아르바이트 선배에게 제 문제점을 물었습니다. 선배는 흔쾌히 문제점들을 짚어주었고 기대 이상의 구체적인 팁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선배의 조언을 새겨 듣고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스스로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으로부터 저는 학업, 대인관계 등의 새로운 것을 접할 때 모르는 것들을 경험자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더 나아가 모르는 부분을 명료하게 정리한 뒤 질문하는 요령을 터득하여 학교 생활 중 여러 가지 팀 프로젝트 과정에서 개인적인 효율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동료 선배들과의 의사소통 문제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소서 내용에도 지원자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은 것 네. 같거든요. 김민토님의 평가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소서에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단어를 써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A라고 물었으면 A-라고 대답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네. 여기서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자신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 질문인가요? 그런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에서 보면 사장님이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냐 하고 꾸지람을 했다고 하는데 왜 꾸지람을 했는지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지가 않아요. 예. 뒤에서 이제 추론 가능한 게 새로운 일을 할 때 모르는 부분을 정리해서 경험자에게 질문해서 일하는 법을 터득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채용 담당자에게 추론하게 하면은 담당자 입장에서 약간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를 써줄 때는 명확하게 원인과 결과를 써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본인을 표현한 단어가 질문의 힘 그건 것 같은데요. 질문이 본인을 현대 로템에서 채용할 만큼의 임팩트가 있는 단어인가요?
예, 아마도 현대 로템은 질문 많은 뭐 신입사원보다 알아서 자기 일을 척척 해내고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예, 그에 맞는 단어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키워드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그런데 이런 항목을 이렇게 받으면은 진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를 한마디로 표현해라라는 게 좀 어려운 것 같고 우리 안멘토님께서 약간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떤 점을 좀 어필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법을 좀 활용해라. 그래갖고 내가 비유하고 싶은 그 대상,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내가 강조하고 싶은 직무 역량을 좀 연결시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갖고 왔는데 저는 와이파이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저와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나서 소통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관계를 발전시키고 성과를 창출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비유법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와이파이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항목만 놓고 봤을 때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신다면요? 저도 일단 소재적으로 질문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본인을 나타낼 수 있는 걸 생각하지 않고요. 네. 무엇보다 직무 역량과 크게 연관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불합격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민도님. 예, 저도 불합격인데요. 뭐 그 이유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명확한 단어가 나오지도 않았고 네. 그리고 스토리 전개가 인과관계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추론한 단어, 그 질문의 힘 자체도 그 회사에서 그렇게 원하는 단어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항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묻는 질문인데요.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과 끈기로 이룬 성공. 네. 김멘토님 세 번째 소제목은 어떤가요? 예, 뭐 아주 평범하기 그지없는 소제목입니다. 뭐 이렇게 소제목 달면 본문을 아무리 잘 썼다 하더라도 좀 떨어지기 쉽죠. 네. 알겠습니다. 네, 내용은 네. 평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석과 끈기로 이룬 성공. 가정용 운동화 세척기라는 제품의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끈기 있게 해결하려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품 특성상 물을 사용했고 전류가 흐르는 부품에 대한 수밀은 필수였습니다. 따라서 하우징 구조를 이용해 부품을 신발 세척식과 분리시켜 수밀하고 방수 처리된 부품을 사용해 제품 조립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 중에 제품이 동작을 멈추는 일이 발생했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각각의 부품을 작동시켜 문제가 있는 부품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세척실 내부 행군 모터가 작동할 때 하우징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알아냈고 모터의 방수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모터를 분해 및 재조립했고 실리콘으로 기존 모터의 하우징에 수밀 처리를 하여 제품을 성공적으로 작동케 했습니다. 분석과 끈기의 중요성을 배운 경험이었으며 이러한 태도로 철도 연구개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분석 및 해결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네, 저는 듣고 나니까 궁금한 게 좀 있는 게 지원자가 어쩌다가 이 가정용 운동화 세척기를 제작하게 됐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게 된 건지 좀 모르겠습니다. 네, 앞에 내용이 좀 빠져버린 것 같은데 영주 학생이 보기에는 어떤가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지는 알겠는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가 좀 빠져있는 느낌이 드는데 안멘토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도 역시 여러분들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좀 비어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분석과 끈기라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어디에서 분석과 끈기를 느껴야 되는지 모르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문장이 가정용 운동화 세척기라는 블라블라의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절대 두갈식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분석과 끈기의 경험을 배울 수 있었던 블라블라의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두갈식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그다음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평가자가 이 친구가 분석과 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가이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경험 작성해 주실 때는 꼭 어떠한 점을 배웠는지에 대한 두갈식으로 작성해 주시는 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분해 및 재조립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작동시켰다라고 해서 본인이 분해 및 재조립하게 된 분석을 했고 그걸 끈기 있게 뭐 몇 번을 재조립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생각한 것대로 평가자가 분석과 끈기가 있다라고 느끼기 힘드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주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
현대 로템이 추구하는 인재상을 염두에 두고 이번 항목을 작성을 한다면 어떤 점을 최대한 부각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 로템의 인재상은 전문인, 사회인, 도전인입니다. 예, 일단 기술적인 전문성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한 도전적인 경험을 써주시는 게 좋은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도전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제대로 쓰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삶에서 내 나름대로의 도전 경험을 쓰시면 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또 쉽게 생각한 나머지 뭐 그 도전 경험이 뭐 커피숍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동아리, 팀 과제든가 같은 너무 식상한 표현을 써주시면은 예,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피해달라는 제 인사팀장의 친구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이 항목은 합격일까요? 불합격일까요? 저는 아쉽지만 불합격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불합격인데요. 예, 그 이유는 소재 자체는 좀 괜찮아요. 근데 너무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공계 지원자들의 자소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데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전략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닌 그냥 무대포식에 계속적으로 시도를 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물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시겠지만 자소서상에서는 약간의 좀 스마트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로 가시는 게 아무래도 채용 담당자한테 좀 더 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멘토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지원자의 자소서를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전반적으로 좀 많이 무난하고요. 많이 안 써본 친구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일단 어찌됐건 요즘 자소서의 어떤 성향이 경험 위주이기 때문에 경험 작성하는 툴을 좀 많이 익히시고 말씀드린 대로 두갈식과 그다음 스타 방식 위주로 좀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느낀 거는 산업과 기업, 그다음에 본인이 지원한 지원 직무에 대한 역량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좀 다양한 자소서를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대 로템 연구개발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영주 학생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준비해왔다고요? 네,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서 2번이었던 자신을 표현하는 한 단어와 관련해서 사전 코멘트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은요. 첫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 둘째, 본인의 직무 역량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를 사물에 비유하여 작성할 것. 셋째, 그리고 그런 이유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관련된 사례를 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구체적이면서도 직무 역량과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하라는 코멘트인 것 같은데요. 과연 영주 학생은 자신을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을 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 가치 창출의 마중물. 저는 마중물입니다. 마중물은 펌프에서 많은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입니다. 저는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의 가치 창출을 돕는 마중물 같은 사람입니다. 대학 시절 청소년 영어 멘토링에서 멘티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법을 기획해 성적을 향상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주입식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지만 멘티들은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1대1 상담을 통해 원인을 파악했고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학습법을 기획했습니다. 미국 드라마로 회화를 배우는 시간을 계획해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했습니다. 진로 상담 시간에는 멘티들이 원하는 학과에 재학 중인 지인에게 강연을 부탁하거나 해당 학과 사무실에 찾아가 교수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색다른 수업 방식에 처음에는 다들 소극적이었지만 단상이 아닌 책상에 앉아 같은 눈높이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점차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성적이 낮았던 학생은 7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영주 학생은 자신을 마중물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멘토님 사전 코멘트에 맞춰 영주 학생이 잘 작성해 주셨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예, 작성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의도한 대로 왜 본인이 마중물인지에 대한 마중물의 의미와 그걸 바탕으로 나는 상대의 가치 창출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두갈식 구성과 내용을 깔끔하게 좀 이해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들고요. 그다음에 스타 방식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하지만 꼭 문제가 등장해야 되겠죠. 주입식 방식으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등장시켰고 거기에 따라 1대1 상담을 통해 원인을 파악했고
동기부여가 필요해서 학습법을 기획했다. 그래서 다양한 학습법들이 나오죠. 뭐 미국 드라마로 했다. 그다음에 지인에게 강연을 부탁했다. 교수님한테 인터뷰를 했다. 가장 좋았던 표현은 마지막 문단에서 단상이 아닌 책상에 같이 앉아서 같은 눈높이에서 이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결론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해주는 마중물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 번만 언급을 해줬으면 딱 뭔가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됐을 거다라고는 아쉬움은 남지만 그래도 제가 의도한 대로 작성을 잘해준 것 같아서 아주 잘 쓰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영주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지원자가 멘토님들께 궁금한 점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임원 면접에서 눈에 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2번, 회사에서 인정하는 실무 경험을 쌓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임원 면접에서 눈에 띌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팁을 좀 주세요. 네, 일단 임원분들은 회사에서 뭐 25년이나 30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네. 사람의 한 가지 행동만 봐도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판단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에게 눈에 띄기 위해서는 자신감과 그리고 예의 바른 태도, 그리고 회사에 대한 뭐 충성심 같은 게 필요한데요. 자신 있지만 예의를 잃지 않는 것, 그리고 회사를 사랑하는 애사심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목소리나 태도에서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철저한 좀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회사를 아끼고 절대 뭐 배신하지 않겠다는 충성심도 중요합니다. 네. 저는 신입사원 면접 때 복사를 하나 하더라도 종이를 아껴가면서 복사하겠다는 말 한마디에 임원 면접 때 합격을 했거든요. 이러한 애사심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두 번째 질문인데요. 회사에서 인정하는 아까 얘기했던 실무 경험을 쌓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안 멘토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인정해주는 경험은 뭐 무조건 인턴이 뭐 제일 막강하겠죠. 하지만 인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구하는 게 또 하나의 경쟁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턴직을 구하기 위한 방법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취업지원실을 좀 많이 가보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취업지원실에 가보면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추천 채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서 줄 수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턴 일자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취업지원실을 좀 많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단순한 아르바이트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면접관도 아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이 친구가 거기에서 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집 앞에 있는 조그마한 뭐 가게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가급적이면 전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아는 쪽, 그다음에 어떤 매뉴얼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연구개발직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직접 연구개발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현장 실습이나 프로젝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연구개발의 기초가 되는 역량을 파악했다라고 정의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양한 협업이 또 진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했던 가벼운 협업 경험이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로템 연구개발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